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4월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끝나게 되었고, 내일은 또 쉬는 날이다 보니까 장 막판에 약간 주식이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아쉽긴 하지만 5월부터는 또 좋은 달이 기다리고 있겠죠.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테슬라 무려 15% 폭등. 이것 때문에 미국에 투자는 걸까요? 확실히 미국은 아무리 덩치가 큰 기업이라도 호재가 나오면 확실하게 반영. 물론 또 동시에 악재가 나오면 그것도 확실하게 반영해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시원시원한 맛에 투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왜 올랐나? 바로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며 시장은 환호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가 자율주행을 조금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소식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FSD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장 초반에 투자 심리를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꾸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는 건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길이 그 자율주행 차량이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어. 그러면 여기서 잘못한 사람은 운전자인 내가 잘못이니 아니면은 그 시스템을 잘못 만든 제조사 책임이니 아마도 기르분들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반반으로 갈릴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자율주행은 조금은 먼 미래의 가능성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포드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가 나서 3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드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겠다는 건데 이 결과에 따라서 자율주행에게는 당연히 큰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러한 노이즈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또 이 와중에도 올해 테슬라뿐만 아니라 벤츠가 3등급 자율주행을 출시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은 쏙쏙 발전되고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JLMNS 잘 상장했어요. 역시 공모주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거의 최근 1년간 손해보는 공모주가 없었다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많이 뜨거웠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상장한 기업은 바로 JLMNS 2차전지 믹싱 장비 기업입니다. 이 친구의 공모가는 22,000원인데 시초가 37,700원으로 출발을 했고 4만원 이상 딱 찍고 쭉 미끄러지는 모습을 왼쪽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니까 한 주당 만원 이상의 수익은 당연히 거둘 수 있었겠죠. 전부 다 좋은 결과 있었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수요일은 쉬고 목요일에도 D&D 파마텍, 그리고 금요일에는 민테크 요 친구들이 각각 상장하는데 배정 받으신 여러분들은 매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쭉 미끄러지는 흐름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매도하는 게 대부분 유리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엔화 변동이 큽니다. 특히 어제 엔화 흐름이 다이내믹했죠. 갑자기 엔화가 34년 만에 약세를 나타내다가 다시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 여기 쭉 떨어지다 갑자기 막 급등하는 이 흐름이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도 BOJ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BOJ가 관여를 해도 결국 다시 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한국투자증권이 봤을 때도 엔화 반등이 당분간은 어려워 보인다며 지금 일본 정부는 엔화 약세보다는 물가 상승 쪽을 더 깊게 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엔화가 조금 약세가 되더라도 아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엔화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진 않고 연말쯤 되면은 아마 점진적 반등이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엔화 관련 투자를 하거나 일본 여행 계획이 있다면은 이러한 엔화 흐름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얘기를 봤을 때 올해까지도 일본 여행 가기에는 최고의 시절이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애플 이제 다시 달릴 때 자, 미국도 뭔가 이제 테마가 돌고 도는 걸까요? 확실히 올해 1분기에 나빴던 테슬라 그리고 애플이 이제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공포에 매수해라 이러한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마도 최근 들어 많이 봤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고 애플은 또 왜 그런가 봤더니
번스타인은 리포트를 내면서 애플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왼쪽의 차트를 보다시피 쭉 떨어지는 칼날이었던 애플, 그런데 어제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이평선 60일선을 오랜만에 터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까지의 애플의 하락 요인이 뭐였죠? 맞습니다. 중국에서 아이폰이 판매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AI로 으쌰으쌰하고 있는데 애플은 AI에 대해서 조금 뒤처지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하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게다가 여기서 이 악재가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중국에서 아이폰이 잘 팔리지 않는 부분은 그 사이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중국에서 애플 기기 교체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덜 팔렸기 때문에 결국 애플을 쓰는 사람들은 올해는 살 것,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WWDC가 6월 달에 있는데 여기서 애플이 AI에 관련된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악재 두 개, 판매 부진, 그 다음에 AI에 대한 부진, 이 두 개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애플의 주가가 이제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하네요. 자, 과연 번스타인의 말이 맞을지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도 쿠팡을 따라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당일 배송, 그러나 미국에서는 당연히 땅이 넓다 보니까 불가능한 단어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미국 유통업계에서는 배송 속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1일 배송을 열심히 밀고 있다고 하며 미국 내 60개 대도시에서 약 60%가 1일 배송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택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만큼 아마존도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데요. 쿠팡처럼 거점 창고를 두고 배송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유통업체인 타깃은 1시간 이내에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며, 그리고 월마트는 드론으로 30분 내 배송 서비스를 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내 새끼한테는 최고 좋은 거.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명품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들다 등등 이러한 소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동복 명품의 판매는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BC카드가 분석한 결과 매출을 보면 전년비 30%가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고, 또한 2020년이나 비교하면 무려 150%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동복, 특히 명품 아동복 시장이 이만큼 성장을 했다는 거는 그럼 아이들이만 2배 정도 늘어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겠죠.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아이들 원래 입을 거, 보통 그냥 싼 옷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옷을 입히는 것보다는 명품 옷 이런 것들을 입히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바로 저출산 상태에서 하나뿐인 내 새끼 좋은 거 입히자, 좋은 거 먹이자 라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고 하네요. 골드키즈 현상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러한 골드키즈 현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런 소식 보지 않겠습니까? 놀이터에 놀러 나가면은 애들이 다 명품을 입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 새끼한테는 저것도 사줘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결국 하나하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대형 돌잔치 유행. 코로나로 돌잔치가 한때 가족 행사로 전환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크게 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골드 퀴즈 현상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돌상을 준비하고 의상, 초대장, 사회자 등을 구하고 뷔페 가격까지 하면은 들어가는 돈이 300만 원이 훌쩍 넘고요. 거기에다가 답례품까지 준비하면은 거의 미니 결혼식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초대받는 손님들의 분위기는 또 다르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 돌잔치를 안 하다가 또다시 시작하니까 부담이 되고, 그렇다면 또 가면은 이제 금반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금값이 너무 엄청 높아서, 그런데 요즘은 또 금값이 다이아 값이죠. 그러다 보니까 돌반지 대신에 대부분 현금이나 옷, 반돈 돌반지, 육아용품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LS 일렉트릭 미국 매출 본격화. 어제 LS 일렉트릭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이 937억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LS 일렉트릭은 HD 현대일렉트릭에 비해 미국향 매출이 적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향 매출이 본격화되고
데이터 센터 제품 물량이 늘어나며 호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은 LS 일렉트릭 목표가를 60%나 올려서 2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 두세 배 올랐는데 뭐 상관없다는 거죠. 21만 원까지 더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변압기, 전력기기 관련주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단하네요. 다음입니다. 이 친구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차트가 기가 막히죠. 아모레퍼시픽도 상향. 아모레퍼시픽도 1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해외 법인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을 달성한 것은 우려 대비 중국 시장에서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북미, 유럽 부분에서 고성장했고요. 국내 원가율 개선 등으로 이익이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하자 증권가는 목표가를 줄줄이 높였고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를 22만원, NH는 21만원 등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을 당연히 제시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의 황금 연휴 기대감이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 오늘의 주도주는 바로 화장품이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 항상 여름이 다가올 때쯤에는 냉면 가격으로 인플레이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냉면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표 외식 품목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최대 7%가량 올랐다고 하는데 그 중에 냉면이 7%나 올라 한 그릇에 평균 11,000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균가고요. 냉면 좀 친다는 그러니까 줄 서서 먹어야 되는 곳은 15,000원은 기본인 가격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거는 당연히 원재료 가격이 비싸졌겠지 우리가 이해해야 해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메밀 가격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0%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인건비, 가스비 등 제반비용 상승 플러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다 올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아니면 못 올릴 것 같아 라는 심리가 작용하지도 않았을까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네요. 물론 기본적인 물가 상승이 크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료 AI가 최근 들어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제 의료 AI 기업인 뷰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루닉과 JLK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LK는 인도네시아의 최대 병원에 의료 AI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러한 소식에 오전장에서 18%가 넘는 상승을 나타냈죠. 그리고 루닛도 글로벌 빅파마와 면역항암제 임상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오며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두 기업 모두 다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거토양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관심에서는 조금 벗어나며 이제 이 친구들도 좀 조정받은 지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죠. 바닥이 다가오는가 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증시 되살아나는 중.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초에 중국에서 증시 부양을 위해 대규모 증환기금을 투입한다고 말했었죠. 거기에 우리나라가 밸류 프로그램 하듯이 중국판 밸류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니까 중국 증시도 불을 뿜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증환기금 투입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H지수는 25%, 항생 18%, 상해가 13% 매우 많이 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같은 기간 코스피는 9% 상승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인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신흥시장 펀드들도 중국에 대해서 비중 축소가 아니라 중립으로 돌아서는 모습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자 앞으로 중국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매도가 곧 시작될 수 있는데 공매도 금지가 된 지 벌써 6개월이 다 와 갑니다. 진짜 시간 빠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공매도는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코스피는 60% 정도의 공매도가 청산 그러니까 이제 40%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지만 아직도 코스닥은 60%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의 특징을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네요. 전부 다 2차전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외국인은 2차전지 숏 분위기 더 하락할 것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공매도 잔고가 많은 기업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포스코 퓨챔, LG엔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으로 전부 다 2차전지인 걸 볼 수 있고요. 다만 2차전지도 올해 안에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숏 커버까지 붙으면서 조금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처럼 막 10%씩 불 뿜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이버에서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함께 일본의 라인 야후를 공동 경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기술을 개발하고 소뱅이 경영하는 형태인데요. 그런데 작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며 정보 유출이 발생한 바 있었는데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를 빌미로
네이버 지분을 줄여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정보 유출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지분을 팔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네이버가 아니라 자기 나라 일본 기업이 그랬다면은 그때도 똑같았을까라는 의문점은 분명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자 우리 정부도 차별적 조치가 있을 시 일본과 소통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앞으로 어떤 식의 흐름이 나타날지 조금 볼 필요가 있고, 네이버가 혹시나 이것 때문에 주가가 뭐 하락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